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북한은 지금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불꽃놀이나 축하 공연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잖아요. 박철영 기자, 북한에서도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네. 불꽃놀이에 드론쇼까지 가미한 축하 공연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방송에선 올해도 2시간 가까이 행사를 생중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됩니다. 뜻깊은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야광봉을 흔들고 있고요. 무대 위로는 화려한 불꽃이 연이어 올라갑니다. 이어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노래에 맞춰 드론쇼도 진행했는데요. 드론으로 축새해 2020이라는 글자와 숫자를 정교하게 수놨네요. 네, 북한은 2013년부터 매년 1월 1일 0시를 전후해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드론쇼까지 등장해 더 화려해졌습니다. 평양의 새해맞이 공연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면서요? 네, 고려 여행사를 비롯한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올해도 새해맞이 공연을 관광 상품으로 판매했는데요. 공연과 함께 김일성 광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평양 얼음조각 축전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평양 얼음조각 축전은 매우 흥미있는 축전이며 각이한 나의 사람들과 애호가들의 특별한 관습 속에 진행됩니다. 밤중인데도 얼음 조각을 보러 나온 관람객들이 꽤 많네요. 네, 관람객들은 얼음으로 만든 다리도 건너고 조각품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는데요. 북한에서 수출용과 내수용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화장품을 조각한 작품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처녀여서 그런지 우리 화장품 형상한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축하 공연 외에도 이런저런 행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도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죠. 네, 주요 간부들과 함께 참배를 했고요. 북한에선 양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부르는데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면서 새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네, 북한의 새해맞이 행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해 첫날 이 북한 매체들이 중요한 정치 행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이었죠. 박 기자, 이번 회의는 유례 없이 나흘간 열려서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왔죠? 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북한이 올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회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하루 동안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 동안 개최된 건 그만큼 회의에서 다룰 내용이 중대했다는 뜻일 텐데요. 참석 인원도 평소엔 당 중앙위원을 비롯해서 200에서 300명 정도가 참석하는 데 비해 이번엔 중앙과 지방기관의 간부 등이 방청 인원으로 참석하면서 8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했습니다. 일종의 확대 전원회의 또는 최고 결정기구인 당대회의 버금가는 전원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결정됐습니까? 네, 당면한 투쟁 방향, 조직 문제 등 4가지 의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의제인 투쟁 방향이 전체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원회의에 대한 북한 보도를 보면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자력갱생과 자력부강, 그리고 정면 돌파 같은 표현이 20차례 이상 나오는데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난관을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력부강, 사력본영의 기치 높이 용진해온 우리의 전투적 로정을 새로운 승리로 계속해 이어가자면 전원회의 결과가 새해 첫날 발표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마다 발표해온 신년사는 이례적으로 올해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조직 문제도 논의했다는 건데 대대적인 당 조직의 인사도 있었죠. 네, 특히 15명 안팎인 노동당의 부장 가운데 10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교체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을 지휘한 리병철이 당 제1부부장에서 당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할 당 조직을 대폭 정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